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나모리 가츠오의 아메바 경영 매뉴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나모리 가츠오의 교세라에서 시작된 아메바 경영을 일본 항공 그리고 제3의 기업, 제4의 기업 여러 기업에 적용하면서 성과를 냈던 모리타 나와유키라고 하는 아메바 경영 컨설팅의 책임자가 지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아메바 경영에 관한 원리, 철학, 원칙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방법론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기뻤고요. 사실 저는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이전 원리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모 기업에 적용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부가 디자인 부서에게 어떤 것을 요청할 때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영업부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디자인 부서나 생산 부서가 잘 움직이지를 않죠. 왜냐하면 괜히 일이 늘어난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기업에서는 이 아메바 경영의 원리를 적용해서 각 부서별 채산제, 부서별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나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서 디자인 부서가 영업부를 먼저 찾아가서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그렇게 회사의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책들을 읽고 분해하면서 적용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 이 책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 책이 나왔더라면 훨씬 쉽게 그런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아메바라는 단어는요, 원래 생물의 아주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메바 경영의 핵심은 각 회사의 부서가 생산 부서이든 영업 부서이든 혹은 스텝 부서이든 상관없이 작은 단위로 쪼개서, 통상 5명에서 10명 단위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 단위에서 생산해낸 아웃풋과 사용한 비용, 그리고 그 안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시간, 이 세 가지 팩터, 다시 한번요, 매출, 비용, 시간, 이 세 가지 팩터는 모든 부서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팩터를 기본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을 아메바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나모리 가츠오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교세라를 성공시켰고 망해가던 일본 항공인 JAL, 자를 회생시킨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누가 냈느냐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많은 회사가 규모가 작을 때는 상관없습니다만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부서가 구별되고 구별된 부서에 독립채산, 그러니까 이 부서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손해를 내고 있는지 측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부만 하더라도 매출이 올라가면 다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떻습니까? 영업부가 매출을 올린다고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통상적으로 영업부들은 매출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법이죠. 또 반대로 제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조 부분은 총 생산량, 원가 절감, 이런 파트들을 관리하지만 동시에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의 매출로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적자를 보면서도 생산을 해내야 하는 이런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메바 경영에서는요, 세 가지의 핵심적인 팩터로 이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영업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요, 영업 분야에서는 판매 수수료에서 경비를 빼면 경비 차감후 순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차감후 순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간 팩터를 집어넣어서 경비 차감후 순이익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을 시간당 부가가치라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제조 부분의 경우는 총 생산에서 경비를 빼면 경비 차감후 수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부가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리 회계와 아메바 회계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일반적인 관리 회계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관리 회계를 공개했을 경우
관리자와 팀장, 직원들 모두의 급여가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대략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은 작은 회사뿐 아니라 큰 회사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급여가 노출되어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 회계를 전 사원에게 공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 경영에서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경비를 빼고요. 개인의 급여를 반영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시간당, 근무하는 사람의 시간당 비용을 나눠줌으로써 시간당 부가가치를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관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국 상황의 경우는 통상 한 달 근무를 하면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관리직의 경우 통상 209시간이 표준적인 근무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권하고 싶은 건 그냥 209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시간당 급여는 1인당 한 달에 200시간이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고 여러분이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면 그 계산식에다가 여러분은 1인당 한 달 근무 시간은 200시간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고 이 사람이 사용한 돈이 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남긴 돈은 자신의 인건비를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남긴 돈은 50만 원입니다. 근데 50만 원을 이 사람이 한 달에 사용한 시간이 200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당은 200분의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메바 경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메바의 독립채산제를 실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내매매 시스템입니다. 디자인 부서와 생산 부서 그리고 물류 부서가 있다면 디자인 부서에서의 결과물을 생산 부서가 받아서 생산을 해내고 생산이 완료되면 생산된 것을 물류부가 받아서 이동을 시키게 되죠. 이 과정에서 거래는 벌써 두 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디자인 부서에서 생산 부서로 넘어갈 때 한 번의 거래, 생산 부서에서 물류 부서로 넘어갈 때 한 번의 거래, 두 번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의 물류의 이동을 각각 거래로 간주하고 실제로는 세금 계산서가 주고받고 하지는 않지만 사내 매매로 간주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간주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내 매매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메바 경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아메바 경영 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경비 항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항목을 제외하고 그것은 나중에 시간당 비용으로 빼고요. 인건비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 요소, 그러니까 재료 원가, 부자재 원가, 그리고 사용 경비들, 이런 요소들만 가지고 경비를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맨 아래로 빼서 시간당으로만 간주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사내에서 부서와 부서 간의 이동, 아메바와 아메바의 이동을 거래로 간주한다는 점. 두 번째, 경비에서 인건비는 제외하고 시간당으로 관리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관리 회계와 아메바 경영의 회계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메바 경영을 하게 되면 통상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저해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안 일어나면 돕지를 않는 거죠. 또는 얼마 줄 건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메바 경영 외에도 지표를 강화하고 부서 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경우에 부서와 부서 간의 콜라보가 안 일어나거나 팀워크가 저해된다는 보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모리 가쪼는 아메바 경영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세라 그룹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세라의 필라소피, 경영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 중심의 경영 이념이죠.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이념,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는 경영 이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아메바 경영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책 이전에 나왔던 이나모리 가쪼의 왜 일하는가 혹은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경영 이념에 관련된 필라소피아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적용하실 때에는 이 책만 보시기보다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필라소피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적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이 아메바 회계를 적용을 했을 때 부서 최적화,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 팀워크에 저해되는 요소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커버하시면서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아메바 경영의 독립채산제와 원래
교세라가 가지고 있던 필라소피, 경영 이념 이 속에는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쌍벽을 이루어서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메바 경영을 하게 되면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회사의 구석구석의 일까지 수치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서와 부서 간의 매출과 비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아메바 경영을 진행하는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각 부서의 리더들이 자신이 얼마의 비용을 썼고 얼마의 매출을 썼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경영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죠. 많은 경우 경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세요. 또는 비용의식을 가지세요. 하지만 관리회계를 손익계산서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용은 없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사지 아끼는 것,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이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아메바 경영 회계를 실천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다 노출할 수가 있게 되죠. 비용을 노출한다는 뜻은 노출되어진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사의 각 부서장, 팀장들이 자신들의 한 일의 결과, 그러니까 숫자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표가 노출되기 때문에 목표가 눈앞에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냥 질적으로 얼마 이게 아니라 다 시간당으로 계산이 돼서 채산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내의 모든 회의 시스템, 사내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의 피드백 내용들, 이것들이 다 지표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미 요소가 있는 거죠. 숫자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고 피드백이 명확해지고 차이도 분명해지고 다음엔 더 열심히 했을 때 달라지는 모습이 금방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게 되고 노력할 수 있게 되고 흥미와 즐거움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방식은 부서와 부서 간의 거래를 단순화시키고 거래 관계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부서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됩니다. 마치 갑과 을의 관계처럼 회사 내에서 활발한 팀워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겠죠. 긍정적 의미에서 갑과 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가 각 부서가 아메바는 하나의 경영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 제도이기 때문에 생산 부서가 생산 회사가 되는 거고 물류 부서가 물류 회사가 되고 영업 부서가 영업 회사가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경영자의 마인드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자기 성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경영자의 마인드로 일하게 되는 자동적인 시스템이 된다는 점이 아메바 경영의 매우 중요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메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메바 조직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시작점이 되고 마지막 점이 됩니다. 아마 아메바 경영을 실천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런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은 그룹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느 단위로 나누는 게 좋을까? 본부 단위로 할까? 부서 단위로 할까? 팀 단위로 할까? 아니면 어떤 담당은 따로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경영 매뉴얼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부라 하더라도 그 영업부서 그 단위가 비용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부서가 동일하게 있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부서와 지방을 담당하는 영업부서와 각각 운영팀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은 따로 관리하는 게 좋고요. 함께 나누어져 있어서 비용을 함께 쓰고 있다. 자동차도 함께 쓰고 있고 뭐 유류 결산도 같이 하고 있고 공간도 같이 쓰고 있고 사용하는 수수료도 똑같다. 그러면 그냥 한 팀으로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두 번째는 최소 단위인 조직인 아메바가 비즈니스로 완성되는 단위여야 한다라는 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로 완성됐다는 것은 그 안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바의 책임자는 아메바 장은 이 비용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장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사 전체의 목적이나 방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분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메바를 독립적인 단위로 나누었다고 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리했기 때문에 필로소피까지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운영 방침 이것도 바꾸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의 단위를 나눈다 하더라도 손익관리가 되느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거기에 서 있는가, 다만 회사의 전체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단위인가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관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배경에서는 부서장급 단위가 아마
아메바 경영의 아마 아메바 단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인사총무, 교육, 물류, 영업, 생산, 기획 이런 단위들이 각각의 독립채산이 가능한 단위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 정형외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비스업에서도 또는 이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한 정형외과를 예를 들면 정형외과가 하나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엔을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형외과는 정형외과 전체적으로 보면 10만 엔의 수입을 얻었지만 이 10만 엔의 돈 안에는 고객이 지불한 10만 엔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병동 간호팀, 그리고 약제과, 그리고 방사선과 병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를 거치게 되면서 그 부서를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정형외과 전체적으로 보자면 병동 간호팀을 하나의 아메바로 간주하고 약제과를 하나의 아메바로 간주하고 방사선과를 하나의 아메바로 간주해서 거래 기능을 성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10만 엔 중에 병동 간호팀이 3만 엔을 벌었고 약제과가 3천 엔을 벌었고 방사선과가 1만 엔을 벌었다 라고 처음에 룰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형외과 전체 총 수입은 5만 7천 엔이다 이렇게 관리를 해갈 수 있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회사의 각 부서를 다 아웃소싱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과 아주 비슷한 개념이 될 겁니다. 아메바 경영을 하면 처음 단계에서는 아메바의 조직을 나누고 아메바의 어떤 그룹핑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개선되어져 가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플랜, 두, 체크, 그리고 액션, 예정, 실행, 분석, 대책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아메바를 분리하면 이게 항상 밖으로 벗어나려는 속성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심에는 필로소피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심판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심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앙의 컨트롤 타워에서 전 부서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고 다시 개선하는 이 활동들을 반드시 수행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인즈 경영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플랜, 두, 리뷰와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서의 부서장들이 각각의 부서를 아메바 회계를 운영하면서 목표와 결과를 비교해서 얼마를 남겼는지를 측정해 가고 그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시너지를 더 나게 할 수 있을지 피드백한다면 매우 강력한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아메바 경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교세라 필로소피, 그래서 아메바 경영의 12개 그리고 6개 정진 이론 요소가 있고요. 교세라는 특별히 이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육도 하고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세라 필로소피 수첩이 있을 정도로 이 철학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 책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일하는가와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바 경영을 실천하고 나서 일본에서 이나모리 가츠오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운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일본항공을 전환 경영, 회생 경영을 시킨 거에서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이 일본항공의 취임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일본항공은 일본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데 제2의 파산을 하게 되면 일본인들,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좀 지켜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항공이 어려워지게 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일본의 항공사를 하나 잃게 된다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나모리 가츠오가 그 어려웠던 일본항공을 맡았다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인지 경영에서 가치 경영과 매우 부합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지 경영에서는 경영을 하는 이유를 돈을 벌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영을 하는 이유는 고객 가치를 위해서, 즉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가인지 경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츠오가 어느 정도의 철학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볼 때는 매우 가치 경영에 아주 충실한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계신 데이터를 통해서 일본 항공이 아메바 경영을 도입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하고 또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사로 다시 회생한 자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츠오가 일본 항공을 경영을 맡고, 일본 항공의 경영을 맡고 처음부터 아메바 경영을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필로소피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청취 경영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다시 잘하고 싶은 열정, 자부심, 엘리트라고 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요소들을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아메바 경영의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들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플랜 투 리뷰 시스템을 가동을 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공항 로비에 배포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자꾸 폐기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아메바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팀들이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비용들을 줄여간 거죠. 승무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승무원들이 기내에 반입하는 자신들의 짐을 줄여줌으로써 손님들의 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이 다 위에서 시켜서 어떤 기획자가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메바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우리 아메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요소에서 다 생산해 내어지는 거죠. 점검 정비 중인 비행기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또 빈 비행기 안을 창고로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개선 아이디어들은 모두가 다 독립체산제 그리고 참여 경영, 책임 경영, 모든 직원들이 경영자로 일하는 이 마인드가 형성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 이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재적인 역량으로부터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의 매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인 매출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메바 경영을 실천했던 몇 가지의 사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조 파트의 분야인데요. 1957년도에 창설해서 1999년도에 아메바 경영을 도입했던 일본의 오기노 공업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죠. 이곳은 경영 매뉴얼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2%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매뉴얼을 적용한 첫 번째는요,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메바의 단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위를 명확하게 하되 채산 부문과 비채산 부문, 그러니까 라인 부서와 스텝 부서를 잘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부서와 돈 버는 부서로부터 돈을 받는 부서, 이걸 구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블 체크가 가능하도록 작동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중앙에 컨트롤 파워를 놓고, 컨트롤 타워를 놓고 그 컨트롤 타워에서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바 경영을 실천하는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중앙에 기획 기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관리하는, 뭐랄까요, 국가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적과 활동이 연결되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 내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바 경영 도입 전에 부서와 도입한 이후의 부서를 변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본부도 신설하고 제조 부문을 통합하고 각 제품 라인별 29개의 아메바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나 보전 부문을 통합해서 제조 설비에 대한 창구를 명확화하는 것, 그리고 제조 간접 파트에 대해서 그룹핑화해서 거래 기능을 만드는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채산 부분에서 이익을 파악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회사 전체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는 영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영업부서의 영업경비와 영업이익, 그리고 그 나머지 분야가 이제 제조이익이 되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제조 A를 보시면 제조 A는 맨 먼저 사내 매입이 있죠. 마지막 단계의 제조니까요. 전 단계의 제조가 올라오죠. 그리고 제조 경비가 있고 영업 수수료가 있고 제조이익이 생기죠. 그 아래를 보시면 제조 B가 있습니다. 제조 B 역시 자기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 매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사용하는 제조 경비가 있고 자기가 남기는 제조 이익이 있죠. 제조 C를 보면 그 밑에 제조 경비가 있고
제조 이익이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예로 들면요. 이 옷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부는 이 옷을 10만 원에 판다면 10만 원에 팔기 직전에 제조 파트를 보면요. 팔기 직전에 단추를 제외한 옷을 받는 제조 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 파트는 단추만 붙이는 제조팀이기 때문에 단추를 붙이기 전 단계에 이 옷을 얼마에 사 와야겠죠. 사내 매입이죠. 그리고 단추를 붙이기 위해서 단추 비용과 단추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인, 단추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실, 그리고 시간당 비용, 이것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넘길 때에는 일정 정도 제조 마진을 붙여서 넘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옷 하나를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모든 제조 공정에서 플러스 될 때마다 제조 이익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매가를 설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업부서에서 판매액을 낮추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앞에 받는 매입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매입 원가를 낮추려면 그 전 단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부가 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할인해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이 앞 단계에 있는 모든 아메바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내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 낮춰야 된다는 결정이 일어난다면 각 파트의 그 아메바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시간당 이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조 원가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제조 C에서 사용되어지는 제조 경비가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파트에 고려되어져서 결국은 판매가 자체, 회사 전체 판매가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 아메바에서 함부로 비용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사가 동의를 해야 비용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독립체산제로 관리하면서 숫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플랜, 리뷰라는 과정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가는 것이 이 아메바 경영의 아주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오기노 기업은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전 간부들이 대책 협의를 해서 경비도 삭감하고 파견 사원들의 노동시간도 개선하고 매출액이 30% 감소하더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영 계획안을 모두가 합의를 봐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에 생산성이 20% 향상하고 흑자를 확보할 수 있고 시간당 부가가치 1000엔 이상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경영 혁신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텐진가이라고 하는 병원 사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메바 경영은 제조 파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유통이라든가 지식 서비스업 파트에는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를 보시면 의료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 제약이 없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2010년도에 아메바 경영을 도입을 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병원 경영의 상황에서 아메바 경영을 도입함으로써 숫자가 분명해지고 전 직원 참여 경영이 실현됨으로써 혁신이 일어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건전한 경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종 간, 부문 간 연계가 희박하고 중간 관리 측이 양성되지 않는다는 문제, 그리고 직원들이 자립성, 자발성,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병원은 아메바 경영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직원들을 청취조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인터뷰하면서 방향성을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한 12개월 정도의 흐름을 잡으면서 아메바의 전략을 잡았다고 합니다. 청취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5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조직도 조직의 아메바의 단위를 구별해내는 것이 1단계였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조직의 중복과 낭비가 있는 요소를 통폐합하고 또는 채산 부분과 비채산 부분을 나뉘어서 책임과 경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또 분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처럼 단위를 조금 세분화하는 형태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세라식으로 바꾸면서 가시화되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어디서 쓰고 돈을 어디서 버는지, 그 돈이 사내에서 어떻게 흘러가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이제 1단계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바 팀을 분명히 만드는 것이 아메바 경영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메바 경영을 하다가 아메바 회계가 회사의 전략이 바뀌고 회사의 어떤 중요한 사람이 바뀐 경우에, 책임자가 바뀐 경우에는 아메바의 단위를 바꾸어줘서 적절하게 전략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병원의 각 부서를 아메바로 관리하면서 개선한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중국의 신흥 기업들이 아메바 경영을 도입해서 성과를 내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많은 경영자들이 경영 기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고도 성장이라는 파도를 타고 급성장이 왔지만 경제 성장도 자꾸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지금까지의 경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중국의 어느 한 직원 수가 3,000명이 넘는 큰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이 급성장할 때는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문제, 지식에 대한 문제, 회계에 대한 문제 없이도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정체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를 해서 경영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아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르자면 경영 지식이 필요한 단계가 와 있는 거죠.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 책의 저자도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에 보시는 바처럼 많은 기업들이, 많은 업종과 많은 규모의 기업들이 아메바 경영을 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을 이 책에서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사례도 있고요, 병원 사례도 있고요, 제조 파트, 그리고 유통 파트, 다양한 파트의 사례들을 이 책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요소가 있습니다.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면 사장은 혹은 경영자는 가만히 있으면 아메바의 책임자들이 독립채산제로 돈을 벌으니까 나는 평가만 해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실력주의 인사제도를 구별해서 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주의는 성과를 높이 올리면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승진과 명예를 보상해주고 부여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죠. 어찌 보면 아메바 경영에 잘 맞는 인지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메바 경영 필로소피에서는 성과주의를 배격하고 실력주의를 지향하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시간당 이익을 냈다고 해서 그 시간당 이익을 보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아메바의 필로소피에서는 성과는 그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날 수도 있지만 그 팀에 의해서 났고 전체가 함께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이므로 그 개인에게 보상하는 것은 매우 피해야 할 요소이다. 개인에 대한 보상은 일시적으로 큰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평가가 급등해서는 안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인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매해 조금씩 평가를 쌓아가다가 일정한 시기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승격을 시키는 인사평가 제도를 도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생각할 때에 아메바 경영, 독립채산제는 개인 성과 연봉제, 개별 성과 제도와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워크를 강조하고 전체의 철학을 강조하고 함께 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철학 위에 아메바 경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메바 경영을 실시하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장에 직결된 부문별 채산 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아메바별로 매출이 어떠했고 아메바가 낸 아웃풋이 어떠했고 그 아메바 조직이 사용한 경비,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입니다. 경비가 얼마나 사용되었고 그것을 시간당으로 나누면 그 부서에서 일하는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최초의 게임의 룰, 이것을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메바 경영을 실시하는 시작이자 마무리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요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릴 파일을 보시면서, 엑셀 파일을 드릴 텐데 파일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 회사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제도는 급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버전 1을 만들어서 한 부서에 적용해 보시고 통상 영업부에 먼저 적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수치가 관리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영업부서와 가까운 부서부터 적용하고 아마 가장 마지막에 인사, 총무, 재무
이런 파트들이 마지막에 적용할 수 있는 부서일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메바와 아메바 간의 가격 결정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생산부서가 판매부서에게 얼마에 넘길지, 이익을 얼마 남기고 넘길지는 그 부서 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 있는 컨트롤 부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판자의 기능을 해주어서 과도하게 어느 부서가 억울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아메바 경영의 성공의 요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원 참가형 경영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바 경영을 시행하는 취지는 전 직원이 자신의 일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경영자로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각 아메바의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어떻게 하면 매출, 비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아이디어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해보고 피드백해서 다른 부서와 나누고 공유하고 그것들을 서로 회사 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 플랜, 두, 리뷰, 이 권한을 그 아메바 단위에게 부여해주고 컨트롤 타워에서는 그것을 관리해주는 형태로 가는,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숫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이 세 가지 제도, 이 세 가지의 어떤 노하우, 이 세 가지의 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장과 직결된 부문별 채산 제도를 확립하는 것, 아메바의 단위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메바와 아메바 간의 가격 기능을 컨트롤하는 것,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전 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 참가형 경영을 실현해내는 것.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나모리 가츠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메바 경영, 특별히 매뉴얼에 관련된 책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오늘 제가 서머리에 다루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의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들, 표들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천히 읽어보시기만 해도 여러분 기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천기를 많이 누설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의 영업부, 생산부 천천히 하나하나 파트씩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회사의 조직에 전 직원 참여 경영, 거래 기능, 아메바 팀 구성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